자, 여러분들, 지금 비트코인이 반등세를 보여주면서 드디어 62K라는 이 벽까지 올라왔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해당 구간은 정말 저점으로 했을 때 잡을 만한 구간이다. 제가 충분히 55K 이 수준까지 빠질 수가 있더라도 해당 수준까지 내려왔을 때는 오히려 기회를 잡으시라 말씀해 드렸죠. 자, 일단 저점에서 잡을 수 있는 기회는 끝났습니다. 하지만 그럼 어디서 잡아야 될까요? 오늘 영상에서 일단 다 풀어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트레이더 머스입니다. 자, 일단 주말 시장 동안 변동성은 줄어들었지만 어저께 미국 증시가 휴장임에도 불구하고 이 비트코인은 잘 반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주말 시장에 좀 봐야 될 거, 어떤 걸 봐야 될지 데이터들을 통해서 우리가 다음 주 장세나 7월 장세를 어떻게 대비하면 좋을지를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비트코인이 올라온다고 해서 무조건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시장에서는 굉장히 흥미로운 현상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죠. 가격은 올라가고 있는데 그 상승을 따라가는 자금의 성격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차트를 제가 보면서 설명을 드려볼까 하는데요. 왜 조심해야 되는지 일단 반등은 나오더라도 되돌림 반등으로만 끝날 수가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될 내용들을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현재 이 가격 차트를 보게 됐을 때 일단 BTC 프라이스 보이실 겁니다. 그리고 이 파란 점선이 크립토 오픈 인터레스트인데요. 최근 7일 동안 비트코인은 2.5% 정도, 58K서부터는 조금 더 반등이 나왔지만 반대로는 이 OI, 오픈 인터레스트는 5.2% 증가했습니다. 가격보다 레버리지가 더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는 뜻이죠. 여기서 중요한 건 이 오픈 인터레스트, 미결제 약정이 늘어난다고 무조건 나쁜 건 아니지만 최근 한동안 레버리지가 강하게 청산되면서 OI가 크게 감소했는데 지금 다시 시장 참여자들이 선물 포지션을 쌓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제 다시 베팅을 시작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현재 상황에서 중요한 건 말이죠. 지금 초록색은 현물 거래소 순유입입니다. 보라색은 파생상품 거래소의 순유입이에요. 최근 일주일간의 이 데이터를 보면 현물 거래소는 마이너스 2100 BTC, 마이너스라는 건 거래소 밖으로 비트코인이 빠져나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대부분 장기 보관이나 홀드 월렛으로 이동이 한다. 이렇게 해석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매도 압력이 크지 않다는 긍정적인 신호로 받아들일 수가 있겠죠. 반면 파생상품 거래소는 무려 11,000 BTC, 11,350 BTC가 유입이 됐습니다. 즉 선물 시장에서는 담보가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다는 이야기죠. 이 두 가지를 보면 현재 시장 구조가 보입니다. 현물에서는 급하게 팔려는 움직임은 없죠. 오히려 거래소에서 코인이 빠져나가고 있으니까 현물 수급은 아직까지는 괜찮은 그런 상황입니다. 하지만 선물 시장에서는 레버리지를 다시 키우면서 공격적으로 포지션을 만들고 있죠. 즉 현물은 안정적인데 파생상품은 점점 더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이런 구간에서 가장 많이 나타나는 신호가 이런 구간에서 가장 많이 나타나는 게 바로 변동성 확대죠. 왜냐하면 레버리지가 많아질수록 조금만 가격이 움직여도 청산이 연쇄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이죠. 상승 방향이면 숏 청산이 나오면서 급등할 수도 있고 반대로 아래로 밀리면 롱 청산이 연달아 나오면서 급락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즉 앞으로 지금 방향보다 중요한 건요.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뜻. 또나 눈여겨봐야 될 부분은 최근 고래들의 대규모 공급은 일단 조금 완화됐습니다. 반대로 소규모 지갑은 다시 조금씩 증가하고 있다는 거죠. 다만 아직까지는 예전처럼 고래들이 강하게 매집하는 신호까지는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 강한 상승장이라기보다는 반등장이라기보다는 현물은 버텨주고 있지만 선물 시장만 먼저 달리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게 가장 현실적입니다. 결국 지금 시장은 단순히 가격이 올라왔냐, 반등이 시작되고 있냐 이걸 보면 안 됩니다. 가격은 올라가고 있지만 그 뒤에는 선물 레버리지가 빠르게 현물 매수세보다 빠르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반대로 현물은 거래소에서 계속 빠져나가고 있기 때문에 매도 압력 자체는 크지는 않습니다. 이 두 흐름이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하면 강한 이런 되돌림 반등뿐만 아니라 추가적인 반등까지도 충분히 이어질 수는 있겠죠. 지금처럼 현물과 파생상품의 온도 차이가 계속해서 벌어진다면 언제든 한번 큰 변동성이 나올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는 거. 그래서 지금은 무작정 추격 매수하기보다는 흐름을 보면서 대응하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EMA선이 어떻든지 간에 캔들의 모습이 어떻든지 간에 우리는 현물을 담아둘 자리는 일단 놓쳤어요. 그러면 올라가는 파동에 맞춰서 내려올 때나 아니면 올라가는 파동이 추가적으로 계속해서 나온다면 우리는 선물 매매를 통해서 수익을 쌓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자리들, 좀 수익을 쌓을 수 있는 자리들을 제가 트레이딩 교육방에서 다 말씀을 드리고 있죠. 자, 그래서 실제로 이번에 매매를 통해 가지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트레이딩 관점을 잡아가지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즘 장세가 그렇게 좋지는 않은 상황에서
50K 부근에서 수급 공방이 이어지다 보니까 한 차례 좀 위로 튈 흐름으로 보고 있다. 제가 말씀을 드렸던 구간이 해당 구간입니다. 자, 시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11시니까 딱 이때쯤이었습니다. 이때쯤에 제가 어저께 말씀을 드리면서 결국에 수익을 볼 수 있는 그런 타점에서 말씀을 드렸다는 거죠. 물론 이게 추가적으로 빠졌을 때는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제가 손절도 좀 타이트하게 말씀을 드리면서 한번 들어가 보자라고 말씀을 드렸고, 저도 실제로 매매를 통해서 수익을 한번 쌓아놨죠. 자, 제가 말씀드리는 이런 구간들이 무조건 수익이 난다. 저도 그렇게 말씀은 못 드립니다. 확정 짓는 순간 그건 사기꾼이죠. 저는 확률 높은 자리, 이렇게 반등이 나오거나 아니면 이렇게 내려갈 수 있는 그런 힘이 보이는 자리라면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물론 저도 손절이 날 때가 있습니다. 손절이 날 때가 있는데 확률이 높은 자리에서만 들어가더라도 정말 좋은 수익을 챙겨갈 수가 있다라는 건 여러분들께서도 어떻게 해야 될까요? 확률 높은 자리만 공략을 하자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께 영상에서 계속해서 관점들 말씀을 드리고 있죠. 이 관점들을 통해 가지고 세부적인 디테일들을 계속해서 잡아드리고 있는데, 지금 시장에서 중요한 건 손실이 정말 발생되지 않는 겁니다. 지금 장세는 너무나도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위든 아래든 한번 변동성이 커지게 되면 그냥 청산당해요. 청산당한다는 건 여러분들의 자산이 그냥 녹아내린다는 거죠. 자, 현물 기준으로는 내가 뭐 1BTC를 가지고 있다. 근데 아무리 물려도 10% 물려도 20% 물려도 이거는 탈출이 가능하거나 아니면 존버라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선물 기준으로는 방향성 한 번만 틀리면 어떻게 되죠? 내려가면서 내가 롱 잡았다면 그냥 털리게 됩니다. 그런 자리들은 결국에 공략하다가 여러분들의 자산만 녹아내립니다. 녹아내리지 마시라고 제가 이런 자리들만 말씀을 드린다는 거죠. 대신 중요한 건 정말 흐름이 꺾일 것 같으면 그거는 칼 손절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물론 저도 단기적으로만 롱 한번 먹어보자라고 말씀을 드려서 제가 이 구간까지 한번 먹었던 거죠. 이렇게 반등이 바로 나오다 보니까 바로 한번 먹었었는데, 그 뒤로 변동성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매매를 안 하는 이유는 확률이 거의 떨어지기 때문이에요. 확률 높은 자리에서 매매를 했을 때 확률 높은 자리에서만 매매를 하더라도 이렇게 수익을 낼 수가 있는데, 확률이 낮은 자리에서 매매를 해가지고 괜히 이거 수익 났던 거 다 토해낼 바에는 그냥 들고 있는 이 수익금 가지고 나중에 또 기회를 잡으면 된다는 겁니다. 이 기회를 잡는 방법은 너무나도 간단하죠. 왜? 지금 사람들은 많이 손절을 하면서, 그리고 손실이 계속해서 발생하면서 사람들이 많이 떠나고 있어요. 많이 떠났다는 건 유동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유동성이 터질 때 이렇게 거래량이 조금씩 늘어나는 상황이거나 아니면 이런 것처럼 이렇게 거래량이 늘어나는 그런 시점들만 공략을 하더라도 결국에 수익은 조금씩 따라올 겁니다. 저도 트레이더 입장으로서 손실이 안 나는 건 아니더라도 결국에 수익이 날 자리들은 제가 명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괜히 지금까지 살아남은 게 아니겠죠. 자, 결국 우리는 지금 시장에서 수익을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계속해서 말씀드리죠. 확률 높은 자리에서만 매매를 하면 됩니다. 그리고 확률 높은 자리에서 들어갔을 때 익절은 또 칼같이 하고, 아무리 올라가도 아무리 내려가도 내가 기준을 삼고만 매매를 하면 됩니다. 근데 이 기준을 여러분들이 직접 뭐 설정하시거나 아니면 계속해서 차트를 보면서 대응하시는 게 너무 어렵다 보니까 제가 이런 것들을 트레이딩 교육방에서 다 말씀을 드리고 있다라는 거죠. 저도 뭐 관점들을 이렇게 올려드리면서 어디서 잡아야 될지, 어디서 들어가야 될지 그런 것들을 그냥 공유만 드리고 있는 겁니다. 구독자분들이라면 누구나 무료로 들어오실 수가 있기 때문에 구독 한번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위에 보이시는 번호로 해당 번호에다가 수익이라고만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수익이라고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하는 대로 이 트레이딩 교육방 입장하실 수 있도록 바로 도와드릴 테니까요. 여러분들이 편하실 때, 아니다, 일단 변동성이 크니까 일단 들어오시고 제 관점이 어떻게 되는지만 일단 알아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위에 보이시는 번호로 수익이라고만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